오늘은 22년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최고의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내 집을 싸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란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김기석이라는 분입니다. 1977년부터 제일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셨고 2002년부터는 마포구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. 제가 과거에 이분을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.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. 아, 이 사람은 정말 찐이다. 찐 전문가이시다. 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, 실제로 책 내용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았고, 그 노하우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책에 나온 그 부동산 투자법을 잘 지키신다면은 아마 지금 부동산 불황이 오고 있잖아요.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. 이 분위기 속에서 주옥같이 좋고 싼 부동산을 골라서 아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일단 주택에는 상승을 주도하는 리더형 주택이 있습니다. 바로 아파트죠. 이 아파트는 내재 가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곤 합니다. 실제로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비강남권의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. 과거에는 그래도 강남하고 지방하고는 그래도 커도 이 서울 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, 큰 차이점 차이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, 지금은 아예 그 서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 아파트는 내재 가치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곤 해요. 실제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청담동에 그런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몇백억이더라고요.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산 아파트가 나온 적이 있어 봤는데 300억인가 200억인가 그렇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?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사겠지만 이게 원가랑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너무 거품이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. 그런데 반면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나 주차가 불편한 낡은 빌라는 가치에 비해서 값이 턱없이 싸게 됩니다. 요즘에 특히 빌라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죠.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리고 아파트보다 살기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황의 시기에는 빌라 값이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. 비슷한 크기의 빌라 몇 채를 사야지 아파트 한 채 가격에 겨우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. 내재 가치가 과대평가된 아파트와 과소평가된 빌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. 이 책의 저자 김기석 작가님께서 실제로 공인중개사로서 많은 물건들을 보시고 실제 본인도 투자하시고 좋은 물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을 해주신다고 제가 그 당시 인터뷰할 때 들었거든요. 얼마나 많은 물건을 보시면서 이런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 차이, 간극을 보면서 와, 이렇게 싼데 빌라는 안 사고 저 비싼 아파트만 사는구나,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내재 가치를 잘 분석해서 투자의 목적을 안전하게 달성해야 합니다. 이 내재 가치를 잘 분석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 되겠고,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의 목적은 사실 같습니다.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거죠. 저비용의 고효율이면은 최상의 투자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김기석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동산 투자 원칙들이 있어요. 그 원칙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매입 가격보다 더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.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것을 사야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겠죠. 두 번째, 장기적으로 가격의 등락이 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.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안전성이라는 것은
그 가치가 탄탄히 그 가격을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가치는 형평하는데 가격만 올라가면 그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원재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근데 주택의 원재료는 뭐죠? 주택의 원재료는 땅이라는 거죠.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되는 부동산 물건은 어떤 거냐? 저평가된 땅 혹은 뭐 지분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. 세 번째, 공급의 탄력성이 높은 집은 고평가된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. 주변에 집지을 대지가 많은 지역이 이제 집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죠? 그럼 이제 공급 탄력성이 높아지는 거죠. 이런 데는 가격의 등락이 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그 빈 땅에 아파트가 또 우후죽순 들어오겠죠?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집지을 땅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. 뭐 강남, 뭐 청담동, 서울에도 뭐 요즘 집지을 땅이 거의 없죠. 이런 것들이 이제 빈 땅이 있는지 집지을 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공급의 탄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뭐 지표 신호다. 네 번째, 건축 원가와 격차가 클수록 원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. 건축 원가라는 게 그래도 있죠. 뭐 콘크리트, 뭐 인건비,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. 이 건축 원가에 땅값을 더해보면 사실 아파트는 빌라든 그 부동산 원가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 부동산 원가를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분양가랑 너무 차이가 크다. 이러면은 이 가격은 좀 상황이 안 좋거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 원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. 그래서 건축 원가와 격차가 클수록 원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다섯 번째, 땅값에 대한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한다. 땅값은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과 비례합니다. 땅은 성장률만큼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. 일시적으로 막 갑자기 오르는 거, 뭐 이런 거 유튜브나 책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? 급등한 땅값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땅값의 상승률은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과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내재 가치하고 실제 거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? 뭐 시장의 공급이나 금리, 뭐 신용 팽창,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. 사람들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할 때, 미래의 집값이 내릴 것 같을 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임대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가격 하락이 두렵기 때문에 선뜻 집을 사지 못하고 그냥 미루는 거죠. 좀 지켜보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죠. 반대로 내릴 것 같은 집값이 오르려는 조짐이 있다.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. 하루빨리 집을 사두려고 서두르기 시작해요. 사방에서 막 소문이 들려옵니다. 뭐 어디가 얼마가 올랐다. 압구정동 뭐 현대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다.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가 가격이 막 몇 억이 올랐대. 이러면은 나만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다 오르는데 나 뭐 하고 있지? 나도 빨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이것이 결국 버블을 만들게 되는 거죠. 집값이 거품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는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근데 본질은 뭐냐? 가격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본연의 내재 가치로 회귀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잡는 최고의 투자법은 결국 저평가된 집을 매입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저평가된 집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발견하면 사는 거죠. 이 5가지 원칙 뭐라고 그랬죠? 첫 번째, 매입 가격보다 더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. 두 번째, 장기적으로 가격 등락이 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. 세 번째, 공급의 탄력성이 높은 집은 고평가가 우려된다. 네 번째는 건축 원가와 격차가 클수록 원가 회귀 가능성이 높아진다. 다섯 번째, 땅값에 대한 가짜뉴스를 경계하라. 이 5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 책에 나온 이제 내 집을 싸게 사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저평가된 것인지를 같이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. 이번 부동산 위기에 뭐 남들 다 떨어진다 하지만
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내가 저평가된 물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고 실제로 정말 싼 물건은 정말 드물거든요. 그런 물건이 보였을 때 잽싸게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실력과 자본을 마련하시는 게 빠르게 부자 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 책을 리뷰할 테니까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